법무장관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렵고 아픈 부분인데요. 검찰이 과거에 저희는 시간을 주신다면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할 부분, 물론 어려운 시절 독재 시절을 겪었지만 총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길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단속, 그리고 선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버스러운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이 그러니까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늘리지는 않죠.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풍선처럼 넓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약이 퍼지고 있고, 그 부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설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게 국민들이 해놓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큰 트레이드 마크고 자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최근 몇 년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싶은 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쪽박을 깨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져가지고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 무시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간인과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지식이라는 말은 마치 뭐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한 국민에게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국가배상금의 판결이 가지급이 난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됐고, 그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줬다 뺏는 과정이 생긴 거죠. 그런데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이 6억이고 그런데 돌려줘야 될 돈이 15억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이 집을 압류당하고 집을 뺏기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법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국가는 15억을 다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나 이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이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국정원과 저희는 이 사안에서 오로지 개별 국민이 겪게 되는 억울함만 생각하고 진영 논리나 어떤 정치 논리는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의 티틀 경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악선의 2022년의 티틀 경기죠. 인간의 DNA가 한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고요. 1932년의 올림픽 챔피언은 2012년의 양악선보다 노력을 덜 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2012년의 양악선의 출발점과 1932년의 올림픽 챔피언의 출발점이 달랐던 사실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월급 받아 일할 사람들이고요.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저도 검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검사가 됐을 때 저는 당시에 이 직업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말 검사 일을 끝낸 지금에도 같은 생각인 걸 보면 영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 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잘 없습니다. 그게 일하면서 제가 이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네 하고 생각했던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께서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 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하지만 살만합니다. 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검사로 일하시면서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느낄 때 오늘 하신 생각들을 떠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그 생각들이 여러분께 힘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는 늘 다정하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 제가 검사가 됐었을 때 정말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이 젊은 공직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저와 함께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말씀 마지막 드릴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러분 건강하시고 검사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파도도 만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검사 생활 할 것인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잘 많지 않았는데요. 첫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에게 버팀목이 되고 큰 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은 되게 좋은데 이건 나중에 됐어요.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